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비겼습니다. 불가리아는 카타르전 이후 평가전의 일정으로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가진 평가전에서 호펜하임의 스타 포워드인 크라마리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를 하면서 강팀의 모습을 보였기에 무승부 결과를 크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라마리치와 페리시치, 모드리치와 코바치치 등이 주전으로 나서긴 하였지만 파살리치와 블라시치, 마에르와 비다 등 주전급 선수들은 로테이션으로 짧게 출전을 하였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는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를 상대한 평가전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루도고레를 대표를 하는 윙어 데스포도프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역전골을 허용을 하였고 세대 교체가 원활하지 않기에 여전히 민체프와 델레프 흐리스토프 등 베테랑들이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린 선수들의 발굴이 급선무입니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이 두 곳에 있어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마리노프와 코스타디노프 등이 3선에서 나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와 파살리치 상대로 볼 경합을 해야 하는데 막강한 크로아티아 중원에 고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컨디션을 점검한 오르시치와 블라시치가 모드리치의 지원 속에서 좋은 위치에서 찬스를 맞이할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5위로 슬로베니아에게 1대1로 비긴 곳으로 만추키치의 뒤를 이어서 주력 공격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크라마리치의 득점은 반갑지만 수비진의 후반 집중력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크라마리치의 득점으로 인해서 300 기반에서의 투톱 중 한 자리는 확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전망으로 일단 부디미르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69분을 소화하는 동안에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오르시치도 기회를 받아볼 전망으로 유로에서의 모습과 교체 출전했음에도 부디미르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선발 출장 시 공격력 강화는 기대해 볼만합니다. 수비진은 91분에 실점을 하면서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로브렌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다를 73분에 카와 바꾸어 주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는 중원 모드리치를 앞세워 압도를 하였고 실점도 코너킥으로 했으며 오픈 플레이에서는 슈팅을 4개밖에 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다실점에 대한 염려는 크지 않습니다. 결장자는 로브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축구 피파 랭킹은 71위로 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는 했는지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선제골을 실점을 하고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뒷심이 떨어지며 고질병인 수비 불안을 그대로 노출한 모습이었습니다. 데스포도프의 득점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득점력의 변화가 클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며 카타르가 유럽 예선에서 보여주게 된 수비력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 수치입니다. 결정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수비력과 전력은 카타르와는 차원이 다르며 오히려 중원에서 거의 공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변변한 찬스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뒷심의 부족과 수비 불안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선제골을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으며 동점골을 넣은 지 15분 만에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무력하게 내주었습니다. 공격 수치는 대동했으나 태클 성공 차단 등 수비 수치에서는 대부분 밀리는 수치를 기록을 하였고 상대방이 직전의 경기에서 공격력에서는 아쉬웠으나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최근의 팀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은 곳으로 직전의 슬로베니아전 1대1 무승부를 포함을 하여서 유료 이후 78경기에서 5승 3무의 성적을 따냈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팀인 만큼이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도 하였고 다만 지난 슬로베니아전은 분명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후반전 상당히 몰아치는 흐름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갔으나 후반전에서는 상대에게 흐름을 크게 내주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실점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전력이 훨씬 강한 팀임에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확실히 삼선의 핵심 자원인 브로조비치가 이탈을 하면서 중원의 지배력이 약해진 문제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아, 최근 팀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으며 직전의 카타르전 1대2 패배를 포함을 하여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전력이 아주 약한 팀은 아니지만 경기력에 확실한 기복을 보이는 곳으로 특히나 랭킹 137위의 리투아니아전, 원패나 직전의 카타르전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었지만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이곳의 수비진의 퀄리티가 다소 아쉬운 곳으로 최근 6경기 중에서 단 1번의 무실점을 기록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2경기에 있어서는 총 6실점을 허용을 할 정도로 안정성이 낮기도 합니다. 에이흐르스토프 P조합은 피지컬이 우월하긴 하지만 상대의 빠른 움직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